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진 코인이 갑자기 업비트에서 상폐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이렇게 그 앱에 들어가 보시면요. 엔진 이 원화 마켓에서 지금 엔진이 10월 10일자로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10월 10일이면 사실 뭐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업비트에서 원화 마켓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사실상 상폐된다는 얘기니까 조금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죠. 업비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이 원화 마켓이죠. 원화로 코인을 사고 팝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BTC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비트코인으로 여러 코인들을 사고 또 여러 코인들을 팔면 다시 내가 비트코인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하는 것을 비트코인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좀 단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코인들 가격이 0.0000695, 0.0000739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이제 조그맣게 한글로 이제 코리안 원이죠. 원화가 적혀 있긴 하지만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마켓이 이제 수수료가 원화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좀 높습니다. 한 5배 정도 높은데요. 어찌됐건 엔진 코인이 마켓 거래 지원이 10월 10일자 이제 오후 6시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마켓에서 엔진이 유의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게 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유통량에 뭐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오류가 있고 이러면 원화 마켓에서도 없애고요. 비트코인 마켓에서도 같이 없애야 합니다. 대부분 사실 그렇게 하는데 비트코인 마켓은 유의 종목 지정을 해제해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마켓에서는 계속 엔진 코인을 10월 10일 이후에도 사고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시면 이제 그 업비트 공지입니다. 원화 마켓에서는 10월 10일 화요일자로 이제 종료가 되고요. 비트코인 마켓에서 유의 종목은 이미 지정이 해제가 됐죠. 앞으로 비트코인 마켓에서 엔진을 계속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이유가 중요하죠. 여기 보면 좀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엔진 코인에서 메인넷을 런칭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엔진 코인은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 얹혀진 코인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플랫폼을 사용했는데요. 엔진 코인에서 자체 플랫폼을 새롭게 런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그 플랫폼이 바뀐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변화가 이제 코인 유통량의 변화가 생긴 건데요. 자, 기존에 엔진 코인이 있었는데 사실 엔진이라는 회사의 코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엔진 코인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EFI, 그러니까 FE라고 하는 코인. 이 두 가지를 사실 코인이 두 가지를 들고 있었던 회사가 바로 엔진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코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FE라고 하는 그곳에서 썼던 블록체인을 그대로 쓰는데요. FE 코인이 사라지고 그 코인이 엔진으로 통폐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엔진, 기존 엔진이 사실 그 수량이 10억 개인데요. 이게 17억 5천만 개로 수량이 7억 5천만 개가 사실 더 늘어납니다. 이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대한 그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심사를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FE라고 하는 게 수량이 사실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FE를 엔진으로 4대 1의 비율로 이제 엔진으로 이제 하나로 통폐합을 시키는 거죠. FE 코인은 그러면 사라지게 됩니다. 엔진의 최대 발행량이 10억 개였는데 메인넷 런칭한 다음에는 17억 5천만 개, 7억 5천만 개가 엔진 코인 수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최대 발행량에 제한이 없고요. 연 5%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것을 예치해서 스테이킹 그 이자를 주는데 대략 그 이자 수익률을 5% 정도 주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엔진 네트워크 엔진이 스테이킹 참여자들에게 분배되는 시점에 지금 유통되지 않았던 엔진 코인 2억 5천만 개가 일시에 시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순간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아직은 스테이킹 기능이 활성화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엔진은요, 사실 게임 코인, 뭐 NFT 코인, 뭐 메타버스 코인, 사실 뭐 그게 그건데요. 어, 이게 여러 가지 그 개발자들 위한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엔진 코인을 담보로 해서 게임 자산을 NFT화 합니다. 사실 엔진은요, 생각보다 큰 엔진 커뮤니티, 그리고 게임 커뮤니티와 게이머들을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좀 특화된 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코인 전체, 이제 당초 수량은 10억 개였죠. 17년 7월 달에 런칭이 됐었고요. ERC20라고 하는 건 이더리움 위에 얹혀졌던 코인이다. 근데 이번에 메인넷, 자체 엔진 메인넷을 출시를 한 겁니다. 자체 플랫폼을 이렇게 출시를 했고요. 사실은 전 세계 굉장히 유명하고 큰 회사들과 엔진이 파트너십을 굉장히 많이 맺었어요. 이게 20년 버전인데요. 삼성과도 맺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게임 쪽, 또 유비소프트, 유니티, 뭐 해시포트, PC게이머, e스포츠, 뭐 뱅커. 자, 이 회사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큰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들과도 여러 파트너십을 맺어서 엔진 코인과 블록체인이 계속 이렇게 활용이 됐었죠. 그 게임 아이템들 서로 사고 팔기도 했었고요. 사실 뭐 저는 이 게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아니죠. 20년도 9월 달에는 BMW와도 뭐 여러 가지 엔진 토큰 그 통합을 시켰는데요. 이걸 제가 봤더니 BMW에서 이거 자동차 사면 이제 그 수리를 하거나 뭔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BMW 코인이 있고요. 이걸 엔진 코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로열티 프로그램, 지금 스타벅스도 하고 있고요. 여러 그 뭐 식음료 업체가 약간 그 로열티, 그러니까 약간 포인트 제도처럼 운영을 시험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런 데서도 엔진이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왜 이걸 유의 지정을 했었냐? 엔진 코인 측에서 인피니티, 이 체인과 두 개를 지금 하나로 합쳐서 자체 메인넷을 런칭할 것이다. 이 생각보다 큰 그 업그레이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유통량입니다. 기존에 10억 개의 엔진인데 인피니티 4대 1로 바꿔져서 5억 개가 엔진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명목으로 2억 5천만 개가 추가 발행돼서 이제 연 5% 인플레이션까지 추가 발행되면요. 결과적으로 10억 개였던 게 17억 5천만 개 플러스 이제 알파죠. 이건 이제 연 5% 찍어내서 이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뭐 굳이 좋은 점을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면요. 업비트 원화 마켓에서 거래 지원이 된 다음에, 거래가 종료된 다음에도 비트코인 마켓에서 언제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뭐 좀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엔진 스테이킹 기능이 나중에, 지금 아닙니다. 나중에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자를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업비트가 이것을 지원할지는 지금은 미지수입니다. 안 좋은 점은 뭘까요? 업비트가 아무래도 원화 마켓이 우리 특히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쓰기가 훨씬 편한데 비트코인 마켓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사실 되게 불편하죠. 원화 마켓은 어쨌든 닫히게 됩니다. 자, 엔진 수량이 10억 개에서 17억 5천만 개로 늘어납니다. 추후에 유통량이 이게 지금 증가한다는 것은 가격으로 볼 때는 절대 좋은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뭐 중장기까지 보면 모르겠지만 그 이제 일시적으로 시장의 물량이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더리움에서 엔진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을 런칭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FE라고 하는 코인이 엔진으로 변환되면서 통폐합이 된다. 이게 뭐 그러니까 FE 코인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뭐 조금은 이제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요. 왜 갑자기 업비트에서 원화 마켓 그 거래를 중단시켰을까요? 이건 제가 이제 나름 그 내본 결론입니다. 이게요, 사실 메인넷을 런칭하고 유통량 이런 지금 중대한 변경 사항을 업비트라고 하는 거대한 거래소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 큰 문제거든요. 이것을 업비트에 고지를 미리 안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업비트의 마음이 제가 볼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연락을 취했겠죠. 서로 이제 하긴 했는데 부랴부랴 엔진이 나중에 얘기를 하고 뭐 결국 안내는 했고요. 기존에 있었던 엔진을 이제 이더리움 주소로 보내서 소각을 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조치를 하긴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큰 업그레이드를 조금 제가 볼 때는 무책임하게 좀 그 방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라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원화 마켓에서도 없애고요. 비트코인 마켓에서도 없애야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마켓에서는 살려줬죠. 제가 볼 때는요. 원화 마켓에서 예전에 업비트 엔진 거래량이 전 세계 거래량이 한때 87% 거의 9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큰 손이면 미리 고개 숙이고 이런 일이 업그레이드가 있으니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이것을 뒤늦게 했고요. 그 대응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괘씸죄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팁인데요. 자, 코인 정보를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 두 개를 꼽으라면요. 왼쪽에 보이는 코인 마켓 캡이 있고요. 코인 개코, 이거 이제 도마뱀인데요. 코인 개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인 개코를 가보시면 그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여기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카테고리를 이제 또 클릭을 해보시면 카테고리별로 나눠놨겠죠. 1번 FTX가 들고 있는 코인, 2번 레이어 1, 3번 스마트 컨트랙트, 4번 스테이블 코인 뭐 이렇게 쭉 갑니다. 생각보다 그 유용한 뭐 카테고리를 뭐 분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13번째 보니까 NFT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NFT 코인이 나옵니다. 보시면 뭐 X 인피니티, 뭐 샌드박스, 세타 네트워크, 뭐 디센트럴랜드 뭐 여러 개 쭉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총 133위의 엔진 코인이 이렇게 랭크가 돼 있죠. 이 엔진 코인 뭐 시총 133이면요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그 하위 코인은 또 아닙니다. 뭐 요즘 최근에 뭐 NFT 전반적으로 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엔진 코인을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엔진이나 NFT,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 코인 중에 나쁘지 않다. 저도 그래서 사실 한때 보유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래 지원 뭐 이런 공고가 뜨기 전에 샌드박스와 마나 그러니까 디센트럴랜드로 사실 갈아탔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요. 엔진 코인이 나빠서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보다 코인 개수가 많아요. 저도 이제 뭐 NFT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수가 너무 많고요. 지금 뭐 같은 섹터 안에서 사실 가격이 거의 뭐 90 몇 프로 이상 다 비슷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몇 가지로 좀 더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애들로 좀 뭐랄까 갈아타기를 했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판단은요. 사실 뭐 본인이 내리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것을 파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원화 마켓 가서 보시면 글로벌 시세보다 약 5%에서 6% 정도 더 가격이 낮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뭔가 좀 공포에 질려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지금 그 마이너스 5%, 6%로 파실 필요까지는 잡을 때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결국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업비트와 비썸에서만 가격이 좀 낮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업비트나 비썸은 아까 이더리움 플랫폼이 엔진 메인넷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업비트와 비썸은 재빠르게 움직여서 엔진 코인 플랫폼을 이미 그 엔진으로 바꿔놨는데요. 다른 주요 거래소, 뭐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뭐 전 세계 쿠코인, 뭐 이런 큰 대형 거래소들이 아직 그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업비트나 비썸에 있는 코인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업비트 비썸만 지금 가격이 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요. 나중에 결국은 다 엔진 메인넷으로 전환을 시키겠죠. 그건 거래소에서 알아서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업비트 비썸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사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파신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나중에 좀 이렇게 그 메인넷이 다 전환이 된 다음에 프리미엄이 최소 마이너스는 사라진 다음에 파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코인을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사실은 본인께서
뭐 좀 더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면 뭐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